그러면 환자들이 그 보호자들이 발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위험한 건 알겠는데 병원에 가면 더럽게 피 검사 많이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왔더니 검사랑 검사는 시큰 해놓고 백혈구 괜찮으니까 가세요. 설마. 그러더라. 그게 실제로 거기 나왔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럼 왜 그렇게 더럽게 검사를 많이 하냐 이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검사는 왜 많이 합니까? 아까 잠시 네. 말씀드리다가 잘렸는데요. 어떤 균인지 몰라서 그 균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균을 안다고 누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호중구가 떨어져 있어서 디펜스가 어려우니까 항생제를 가장 정확하게 정말 적절한 거를 넣어주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잘 자라나는 위치가 고인물, 혈액, 가래, 소변, 뇌척수에 대변까지도 이런 데에서 이제 균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균이 많이 자라서 이 사람한테 이런 현상을 일으켰나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죠. 피는 저희가 봐도 많이 뽑습니다. 저 학생 때 배울 때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그때는 2개씩 뽑지 않았나요? 빨강. 네. 두 번이나 그게 세 번. 코염 6병 뽑았어요. 6병. 아마 에어로빅, 아나에로빅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6병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 워낙 그 용액이 들어있거든요. 배지. 근데 배지액이 들어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혈액을 섞으니까 엄청 많이 뽑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환자 고정 입장에서는 뭐 대여섯 병을 뽑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걔는 그대로 가서 길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이 자라나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스타트죠.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 CT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변 검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 초음파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검사는 원래 이제 균이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위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양 말고 지금 현재 균의 종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법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광범위 경험적 항생제에서 잘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들었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줘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열이 일주일째 계속 난다. 그러면 2, 3일 간격으로 계속 6병씩 뽑잖아요. 네. 그렇게 뽑아가는데 아직도 모르는. 근데 우리도 사실 그게 제일 답답한, 제일 답답해요. 맞아요. 제일 답답한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뽑아서 결국 하나라도 걸려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거기서 균이 안 자라면 사실은 추정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이 자라는 게 가장 정확도를 높이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네. 이 배양 검사가 제일 정말 같은 의료인으로서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게 돈 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계를 엄청 뭐 업데이트된 걸 사다 넣어도 안 되고 얘는 그냥 시간을 주고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라. 결과도 늦게 나오고. 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있어서 혈액 배양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썼는데 금방 열이 떨어져도 환자분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3일째 혈액 배양 검사가 안 자라는지 보고 보통 퇴원하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어떻게 뭐 항생제 쓰다가 이제 이 정도면서는 먹는 약 바꿔서 갑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칙에 맞춰서 대부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생제 보통 얼마나 쓰세요? 항생제 쓰는 기간. 아니 백혈구가 일단 올라올 때까지는 써야죠. 근데 환자분들이 자기는 그다음에 멀쩡한데 균이, 자기는 그렇죠. 증상에 관계없이 증상은 멀쩡한데 자꾸 항생제 쓰면서 병원에 왜 잡아놓냐. 오랫동안 잡아놓느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균이면은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뭐 카세터에서 여기 우리 혈관 그 항암 치료할 때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중심정맥. 예. 네. 그 관에서 만약에 자라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더 긴 기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 일주일 이상은 네. 입원해서 네. 충분히 그리고 항생제를 또 써야 되는 게 백혈구가 회복이 일주일 이상 안 된다면은 당연히 계속 더 써야 이상 되는, 써야 되는 거죠.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항암 치료하거나 이럴 때 혈관 항암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좀 심어 놓는 경우 있어요. 그걸 중심정맥관 또는 뭐 항암 관 항암 케모포트. 케모포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관에서 만약에 균 같은 게 자라면
그 관에 들러붙어 갖고 더 오래 걔네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거도 해야 되잖아요. 예,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거도 하죠. 억지로 심었는데 또 제거하라고 그러면 또 우리 엄청 욕 먹으면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또 엄청 욕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넣어야 되니까. 뽑았고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다시 넣을까요? 이러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면이 그렇죠. 있다. 맞아요.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검사 엄청 많이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중구 감소 항암 치료라는 어떤 면역을 손상시키는 치료하고 나서 호중구 감소가 됐을 때는 우리 몸이 손상받는 정도가 아까 말했듯이 단순 감기처럼 아무것도 아니 바이러스 감기처럼 왔다가 가는 발열에서부터 사망률 50%인 폐혈증까지 너무 경과가 다르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을 산정해 놓고 우리가 대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더럽게 많다.